탱크로리 차량의 높이가 4m 정도 된다는데요. 4m 높이 차량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셔서 두개골 골절, 그다음 외상성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2년 정도 치료를 하셨지만 현재까지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오늘은 특수 형태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는 2023년 1월 30일경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분은 자신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혼합 알칼리라는 액체를 운송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의 높이가 4m 정도 된다는데요. 4m 높이 차량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셔서 두개골 골절, 그다음 외상성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2년 정도 치료를 하셨지만 현재까지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스스로는 식사와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혼자서 보행하지는 못하십니다. 이분이 산재 보상이 될까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흔히 특고라고 하죠. 우리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많은 법률들에서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산재보험법에서 2008년도에 이분들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해서 산재보상 혜택을 주었습니다. 제가 14년간 근무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고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4개 직종만 보호됐습니다. 특고하면 생각나는 전통적인 직종들 있죠. 골프장 캐디,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레미콘 트럭 운전사가 여기에 해당하죠. 2023년도에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계속 법이 개정되면서 특고로 보호되는 직종이 확대됐는데요. 마지막에는 16개 직종까지 보호됐습니다. 확대된 직종으로 지금 기억나는 거는 택배 기사, 그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 그리고 그 마트에서 자주 뵙는 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이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제도는 2008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5년간이나 유지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2023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 특례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특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특고센터라는 말을 여전히 쓰고 있죠. 그러면 과거의 특고와 현재의 노무제공자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둘 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반을 부담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정책적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산재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세팅한 거죠. 근데 노무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종사자가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13년 7월에 노무제공자 특례가 신설되면서 보상의 폭이 굉장히 확대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주인데요. 예전에는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6가지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이 됐습니다. 그 6가지 물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출입 컨테이너, 두 번째 시멘트, 철강제, 그 다음에 물류정책기본법상의 위험한 물질, 그 다음 자동차, 공유나 사료, 이 물건들을 운송하는 차주만 보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7월 1일 이후에는 화물차주가 어떤 물건을 싣고 다니는지 상관없이 산재보상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탱크로리 차량 말씀을 드리면 그 사건은 저한테 상담을 오시기 전에 먼저 노무사님을 찾아가서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노무사님은 이분이 혼합 알칼리를 싣고 다니는데도 위험한 물질을 싣고 다닌다고 특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혼합 알칼리는 위험한 물질이 아니니까 당연히 불승인 처분이 났죠. 가족들이 저한테 신청을 오셨을 때 저는 법령에 없는 제도이지만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을 떠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에 이 지금 화물 운송 사업주들이 운송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의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상하는 지침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그 운송계약 내용이 아닌 상차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분이 사고 당시에 탱크로리 위에서 혼합 알칼리를 상차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가 부탁한 버튼을 눌러주고 있었던 것이가 쟁점이 되어서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측 주장은 그 탱크로리 기사가 상차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건 초기에 목격자 진술에서 그 이제 옆 차량 기사의 버튼을 눌러주는 걸 도와주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 초기에 지금 해당 사업장에 산안법 위반이나 중차법 위반이 문제됐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조금 왜곡된 진술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차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결과가 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적절하게 가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방향에서건 사실관계 자료 확보에서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솔의 주속 변호사였습니다.